정말 우연하게 김익환 교수님의 윌라의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출퇴근길에 반복해서 1.25배속, 1.5배속으로 50번 이상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저는 이제 이거를 서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랍이 있고 그 눈을 감으면 서랍의 문을 열었을 때는 잘 정리된 클리어 파일들이 있습니다. SNS 채널의 운영 전략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에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그 채널들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저한테도 정말 필요하신 분인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필요하신 분을 모셨어요. 김동석 선생님.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벌기. 네, 베스트셀러를 내셨는데요. 근데 저는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벌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분의 커리어, 이분의 삶의 양태가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년, 5년을 매년 5천만 원씩 이상 자신의 SNS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벌고 계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부럽죠. 저는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김동석 선생님의 삶의 양태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꼭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 교수의 3가지 채널의 애청자이자 직장인,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 그리고 블로거, 그리고 유튜버, 그리고 강사, 컨설턴트,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김동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얘기만 들어도 우리 너무 숨이 차요. 이렇게 살면 살다가 빨리 죽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김동석 선생님 엄청 열심히 사세요. 그렇지만 이게 뭔가의 체계로 엮여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하나의 지식 원천에서 쭉쭉 뽑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멀티태스킹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출간하기 전에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들만 하고, 이런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우연하게, 정말 우연하게 김익환 교수님의 윌라의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헐. 그때 특강의 내용이 이제 자기와 메모, 자기와 기록법을 통한 나의 생각 확장, 그리고 휘발하는 생각들을 어떻게 묶어서 이음이라고 하죠. 이음을 해서 내 컨텐츠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정말 제가 그날 출퇴근을 하면서 거의 일주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5일을 출퇴근을 하잖아요. 출퇴근길에 반복해서 1.25배속, 1.5배속으로 50번 이상을 들으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다양한 작가라든가 강의를 하고 집필 활동을 하는 그런 근간에는 글쓰기가 있었고, 그 글쓰기의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바로 지금 김익환 교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자기와 기록, 자기와 메모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는요,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계속 듣고 또 다른 컨텐츠들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네이버 블로그와 그리고 수익화라는 2가지의 카드, 늘 카드의 조합을 강조를 하시잖아요. 카드의 조합이 있었고요. 그리고 3번째, 수익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계성이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브랜딩적인 관점, 그래서 3개의 카드가 조합됐고요. 지금은 이제 블로그로 시작해서 우리가 웹 3.0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4번째 카드인 메타버스 카드를 붙이게 되면서 블로그 하나로 시작해서 다양하게 웹 2.0과 웹 3.0을 넘나드는 지식의 확장을 지금 또 공부를 하고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그림을 그려주신 거라서 여러분들이 확 느낌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수정하면서 질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카드라는 것은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박스라 그래요. 네. 프로젝트 박스. 네. 익숙하시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공부를 할 거야. 이걸 파서 내가 거기에 지식을 충분히 갖출 거야. 그러면 블로그 공부하기 프로젝트 박스 이런 걸 만드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익화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한 수익화 프로젝트 박스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를 현재는 4개 만드시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것을 자기의 지식으로 만든 다음에 걔를 이제 저는 333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재편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디톨로지 해서 지금 책도 쓰고 그 이외의 활동도 한다. 이제 크게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교수님께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게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머릿속에 저는 이제 이거를 서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랍이 있고 그 눈을 감으면 서랍의 문을 열었을 때는 잘 정리된 클리어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파일들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박스인 블로그라는 서랍 이제 박스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블로그라는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잘 정돈된 클리어 파일들이 있을 거고 첫 번째 클리어 파일은 네이버 블로그일 겁니다. 두 번째 클리어 파일은 티스토리 블로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일은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텍스트 기반인 블로그에서 이미지 기반인 인스타 채널에 대한 SNS 공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스크립트로 만든 유튜브 채널이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내가 책을 출간하고 싶다면 브런치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각각의 채널을 공부하는 이유는 수익화와 연결된다는 목적성이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박스의 개념은 SNS 채널을 통한 나만의 업을 만들고 회사 밖에서 통한 나만의 업을 만들고 수익화라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 박스 안에 그런 SNS 채널의 운영 전략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에 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 채널들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되는 방문자, 인스타를 통한 방문자, 유튜브를 통한 방문자가 한데 어우러져서 그러면 시너지, 폭발적인 확장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박스에서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기록하기 위해서 아웃풋의 개념입니다. 아웃풋. 그러면은 우리가 인풋이 없다면 아웃풋이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풋이라는 아까 또 박스가 있겠죠. 그럼 인풋의 박스 안에는 독서법이 있고요. 기록법이 있고 메모법이 있고 그리고 어떤 강의들을 들었을 때 이것을 컨텐츠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채널에서는 아무리 내가 독서 노트를 워드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독서 노트를 종이에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브랜딩 측면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으면은 브랜딩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검색이 될 수 있고 인플루언싱을 통해서 브랜딩을 통해서 인플루언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큰 세 개의 카테고리, 세 개의 박스 안에 각각의 클리어 파일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세 개의 박스긴 하지만 그 안에 클리어 파일들은 10개, 10개, 30개의 클리어 파일들이 있고 이 30개의 클리어 파일들에 제가 어떤 컨텐츠를 볼 때 김교수의 세 가지에서 어떤 책 리뷰를 해줬을 때 이거는 내 1번 카테고리, 1번 서랍장에 있는 7번 파일에 들어갈 내용이야 라고 하면서 연결을 시킴으로써 제 컨텐츠화 시킬 수 있고 다른 컨텐츠와 이음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진짜 평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떨리지가 않은데 사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가 존경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스승님과 같은 김익환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폴더화와 아니면은 태그, 범주화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교수님의 컨텐츠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이제 출간된 책이죠. 거인의 노트라는 책에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서 제가 그래도 한 달에 완독과 발췌독을 통해서 한 달에 그래도 제가 한 30권 정도의 책을 구매를 하는데 자기 개발 비용을 쓰는데요. 책은 2년간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밑줄을 그으면서 봤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체계화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교수님의 컨텐츠 그리고 지금 김 교수의 세 가지 채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책 홍보까지 깨알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효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효율성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효율성의 관점은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효율성은 적은 일을 하면서도 많은 퍼포먼스를 내는 게 사실은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이 일하고 많이 얻는 걸 효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적게 일하고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효율성인데 기록학을 하면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또 구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교수님께서 늘 말하는 다이어리 쓰기 우리가 월간 다이어리 쓰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도 매일매일 그런 다이어리를 쓰지만 다이어리를 하고 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셀프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 지금 캠페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매월 한 권의 다이어리를 쓰자 이런 캠페인, 그런 운동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의 시간 관리 원천은 사실은 플랜 두 C라고 하죠. 다이어리 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도 지금 말씀드린 전략적인 것이 몸에 착 붙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굉장히 유능하게 하실 것 같은데. 직장 생활에서 사실은 제가 원래 처음에 이제 이 회사에 다녔을 때 말고 제가 작년 한 이맘때쯤에 전혀 다른 새로운 부서로 인사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뭐 수치를 본다거나 저는 이제 뭐 SNS나 마케팅이나 홍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있고 그런 쪽 일을 해오다가 갑자기 그런 어떤 전략 기획이라든가 수치를 보고 손익 계산서를 재무제표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이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서 지금 내가 회사 밖에서 통하는 기술들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매일매일이 그냥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이 일 속에서 배워서 내가 어떻게 내 업으로서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손익 계산이나 영업팀에서 어떻게 이번 달에 주간 목표, 월간 목표를 떨어졌을 때 어떻게 영업점을 푸시라고 영업사원들에게 어떤 판촉 프로모션을 할까, 이 일들을 계속 해오는데 이거를 내 일상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목표 달성의 그 정량화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회사에서의 그런 매일 하던 일간, 주간 업무의 역할을 제 일상으로 이제 가져온 거죠. 그러면서 이 빨간 박스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피드백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한지를 즉각적으로 빨간색 그래프가 보이면 아, 내가 지금 뒤처지고 있구나. 그럼 얼마나 뒤처지고 있지? 이런 것들이 정량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이제 컨텐츠의 다음 스텝은 목표 관리, 시간 관리에 대한 그런 좀 컨텐츠와 강사 영역으로서의 확장을 위해서 또 새로운 지금 시간 관리, 목표 관리, 그리고 뭐 투두리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들을 계속해서 인풋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석 선생님 말씀을 쭉 들으면 정말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해나가는 게 우리가 바로 느껴지는데, 네. 결국은 우리가 수많은 자기 개발서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어떤 내가 주어진 환경을 이제 극복하고 그 극복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켰을 때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패턴화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해내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적인 부분은 독서와 사실은 기록이 그 근간 베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책을 추천해 주지 않습니까? 아, 이거 베스트셀러니까 읽어봐.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읽으니까 이거 유튜브에서 유명해서 읽어봐 한다고 해서 그 책을 읽는다고 해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면 교수님께서 이제 돈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공부를 합니다. 네, 그렇죠. 공부를 하고 책을 찾아볼 겁니다. 네. 자, 왜? 교수님의 문제가 바로 내가 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목적 의식이 명확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독서를 한다라고, 책을 찾아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고를 때는 나에게 생긴 문제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거나 아니면 내가 기록을 통해서 내 지식의 공백이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식의 공백에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책을 읽어서 그것을 내 거화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랍과 아니면 박스 그리고 그런 폴더들을 채워나가는, 그리고 그 이제 공백이 없어서 이음이 연결되고 공백이 없어서 그것들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 그럴 때 패턴화라고 하죠. 어느 정도 인계점이 넘었을 때 그런 패턴화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계점을 넘는 패턴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저는 독서와 기록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얘기하니까 살짝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을 하려면 한국 경제 전체의 소위 이제 거시경제론이라고 그러죠. 한국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파악할 수 있는 독서를 뭐 한 3권쯤 한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경제 흐름만 가지고는 부동산을 알 수가 없죠. 부동산에 대한 책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학과도 있고요.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의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이론서 같은 것을 마찬가지로 한 2-3권 읽을 거고.
있고요. 여기까지 한다고 해서 한국의 부동산을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물 부동산의 흐름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담고 있는 책들을 아마 마지막에 좀 더 볼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국의 은행 등 부동산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를 엄청 뿌려내는 그런 사이트들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 로우 데이터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떤 지방의 중심지의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의 전세가의 흐름하고 그다음에 매매가의 흐름에서 차액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컨대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로우 데이터를 나의 엑셀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것의 계산식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무엇을 투자할지 이것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수준까지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거죠. 자, 이 앞단의 작업이 결국은 공부이고 공부한 지식을 자기가 잘 정리해 놔서 그리고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엑셀 데이터 같은 것들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기의 실력을 키운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 실패가 당연히 적겠죠. 네.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의 지식 작업이고 네. 뒷부분은 지식을 토대로 한 감각적인 실천행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것을 제가 이제 선공부 후 실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김동욱 선생님이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진 아주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개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저도 이제 강의나 이런 이제 브랜딩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저 작년에 일주일에 한 권씩 52권의 책을 읽었어요, 선생님. 근데 저는 늘 제자리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명확한 목적성 없이 독서를 하다 보니까 독서의 집중도 아까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경제나 실물경제라든가 실전적인 그런 파트를 정해놓고 카테고리를 쳐놓고 내가 여기에서 대표 책들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누가 추천을 해줬어. 베스트셀러야. 아니면 이 책은 다른 사람들이 읽으니까 나도 읽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이 그릿이라는 책을 봤을 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학자의 관점으로 보느냐 저처럼 어떤 SNS 채널을 통한 그런 끈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임계점을 넘는 끈기에 대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자와 그 안에 폴더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지식의 공백이 이제 생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간 관리의 방법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시간 관리의 그런 대표적인 책 4-5권을 이제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기 전에 이제 온라인 서점으로 이제 들어가서 내가 4권의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거의 2.5배수 그래서 10권의 책에 목차를 다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A4 용지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딱 펼쳐놓고 여기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는 뭐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이가 지금 이제 4살하고 8살인데요. 아이의 색연필 15가지 색연필이 있습니다. 컬러가. 그래서 이 10권의 그 책 목차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나의 방향성과 비슷하다는 책을 메인으로 둡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다 위치를 하고 자, 첫 번째 노란 색깔 펜으로 여기에 챕터 1의 목차를 끊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9권의 책에도 유형이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끊고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 초록 색깔 파란 색깔 펜으로 해서 기본이 되는 책에 컬러 15개를 다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컬러를 보면 노란색이 7개가 있었고 파란색이 6개가 있었고 그런데 주황색은 2개밖에 없네 라고 한다면 제 나름의 기준에서 뭐 5개 이상 컬러가 동일하게 쳐졌다면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두 개의 컬러만 듬성듬성 보인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 저자만의 핵심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이제 목차와 뼈대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나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간 관리에 대해서 사람들의 컨텐츠를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컨텐츠는 1번부터 10번까지 어떤 중복된 내용들을, 중요 포인트들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 뒤에 5개들은 각 저자들만의 그 핵심, 키포인트인 그런 영역들을 넣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동그라미, 못하는 것들에서는 X표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X표가 7번, 9번, 12번은 난 도저히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그 7번, 9번, 12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책을
직접 이제 서점에 가서 구매를 해서 그 부분을 발췌독을 통해서 1번부터 15번까지의 시간 관리에 대한 저의 지식을 넣고 인풋을 해서 완전히 15개 시간 관리에 대한 저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도 좀 대단하네요. 저는 뭐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서를 시작을 하면 모아 읽기를 하세요까지만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아 읽기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목차 재구성을 통해서 나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모아 읽기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야 이거 정말 저하고 굉장히 이렇게 잘 요철이 맞는 그런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실제 제가 이제 강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벌기인데 네이버나 SNS로 수익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PDF 전자책을 출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PDF 전자책이 뭐 예를 들어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가격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걸 본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었는데 10,000원을 벌어본 사람이 10만원도 벌 수 있고 10만원을 벌어본 사람이 100만원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PDF 전자책이 가장 나의 업을 만들고 수익화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50에서 70페이지 정도의 전자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컨텐츠를 가지고 이걸 수익화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막히는 부분이 바로 목차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능 나눔 플랫폼에서 들어가서 나와 유사한 주제를 가진 PDF 전자책의 목차는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목차를 5개를 출력해서 이러한 방식대로 한번 카테고리를 짜보세요라고 하면은 진짜로 그 전에 그냥 써보세요라고 한다면 10명 중에 1명이 성공을 합니다. 거의 10%. 근데 이 목차를 시장의 흐름을 보고 목차를 짜고 나서 써보라 그러면 진짜 놀랍게도 6명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김 교수의 3가지 채널을 보시는 저도 애청자니까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강의를 듣고 열심히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뭔가를 기록을 하는데 나는 왜 나아지지 않지라고 한다라는 거는 명확한 내가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목적성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부족하고 어디에서 지식의 공백이 생겨서 어떻게 지식의 이음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나서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나는 1년 후에 바뀌어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차의 재구성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김 교수의 3가지 채널을 주말에 토요일 날 한 4-5시간씩 해서 토요일 5시간, 일요일 날 10시간을 다시 돌려보잖아요. 진짜로 완전히 컨텐츠가 다르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덕수 선생님 말씀 중에요. 지금 조금 숨어 있다고나 할까? 제가 조금 상기를 시켜드리면 사실 김동석 선생님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목표가 있었을까요?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블로그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계속 확장성을 갖고 지금은 메타버스까지 가 계시거든요.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무조건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는 우리가 자기개발할 때 이걸 제가 자기개발의 함정이라 그러는데 자기개발을 하면은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김동석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기개발을 하는 목적성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네이버 블로그를 완전히 씹어 먹어서 네이버 블로그로 수익성을 달성하겠다. 이 목표가 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독서는 그냥 독서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우리가 꼭 김동석 선생님 얘기 듣고 우리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얘기도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요컨대 그래서 독서를 시작했어. 목표가 명확해. 그러면 그냥 그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책들을 여러 권을 모아서 목차 분석이라는 걸 했다는 얘기야. 이제 그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꼭 그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아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해주셨고 그 목차를 재구성하는 커리큘럼이 내가 목표를 향해서 모아 읽기를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다. 이런 걸 강조해 주셨어요. 얘를 하다 보니까 책 쓰는 방법을 저절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자책을 쓰건 종이책을 쓰건 우리가 목차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책 제목이 어느 정도 가제가 섰어. 그럼 주제가 섰다는 것이니까 그 주제와 관련된 여러 책들을 수집을 해서 목차 분석을 해놓고 그러면 대체로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배치될 수 있어 라는 목차의 기본 얼개를 준 다음에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그 목차의 내용 구성을 해봐. 이렇게 하니까 성공률이 확 늘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오늘 김동수 선생님의 이 얘기는 우리가 실제로 모아읽기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선 공부 후 실행을 위한 목적이 명확한 공부를 할 때 아주 금과 옥조와 같은 얘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메모하시고 앞으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인의 노트에서 진짜로 제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던 두 개 진짜 꼭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거의 다 날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깝지 않은가?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위기를 느껴야 한다. 사실은 저는 이 두 줄의 문장에 진짜 전율이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국 하버드대나 이런 의학 연구팀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자는 시간 8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하루에 생각을 하는 게 6,000번의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 이걸 잠시 멈추고 라면을 먹으러 갈까? 아니면 이걸 끝까지 볼까? 이런 것도 생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6,000번의 생각을 하고 자는 시간까지 단위분으로 환상을 한다면 거의 12,000번에서 2만 번에 우리가 자면서도 생각을 조합들을 하기 때문에 2만 번의 생각을 하는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그 중에 99%가 휘발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거인의 노트가 우리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상 그리고 공부를 하는 수험생,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나의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인풋, 그러니까 제가 이제 끊어서 한번 그 해석을 하는 거를 되게 조금 좋아하는데요. 인풋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은 넣고 풋은 눌러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인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책을 읽고 있어. 알아. 대박. 메타버스가 이런 거고, 이런 거울 생각이 있고, VR 있고, AR이 있네. 딱 덮고 나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설명을 대부분이 하지 못합니다. 물론 뭐 1, 2분 뭐 듬성듬성 할 수 있지만 체계를 짜가지고 이음을 통해서 그런 지식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마크 맥데니얼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보면 인출 연습을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출 연습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책을 다 읽고 덮고 나서 그래 나 알았어. 이거는 내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써보든지 아니면 말로 해봄으로써 인출 연습을 하면서 내가 버벅거리고 있네? 이건 내가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록하기라는 건 단순하게 메모를 한다를 넘어서 이 정보들을 조합하고 이 정보들을 종합.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건 그냥 인인 거예요. 물의 호스에 그냥 물이 지나가는 인의 과정인데 내가 여기 가뭄이 든 지역에다가 물을 줘야 돼. 풋하고 버튼을 누르면 거기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풋인데 대부분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책을 읽고 강의를 인만 하는 게 문제인 거고 이 내용 나의 1번 서랍장의 2번 폴더에 자기 개발 동기부여에 있는 내용에 풋 하고 정보를 들어와야지 진정한 인풋이 되고 이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사실 제가 이렇게 언제든 꺼내어 먹을 수 있는 지식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